네,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프로펠러 작용의 근사 이론인데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뭐 저번에 했던 거 바탕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우선 프로펠러는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유동을 뒤로 가속해서 반작용으로 추력을 얻는, 최종적으로는 추력을 얻는 거죠. 추력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히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날개가 단면이 날개 이렇게 꼭 캠버를 갖거나 받은 각을 가진 날개고, 받은 각을 가져서 뭐 양력을 발생해서 양력으로 추력을 얻는다고 돼 있죠. 2차원 날개에서 양력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그거 양력을 다 합하면은 뭔가 배를 뒤에서 앞으로 미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적분이라고 할까요? 양력을 적분해서 축 방향으로 받는 힘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동을 그냥 뒤로 가속한다 보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죠. 2차원 날개들에 가해지는 양력들을 적분을 해가지고 뭔가 전체 힘 방향을 뽑는다. 그것도 아니면은 뭐 3차원 날개 전체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써놓긴 할게요. 근데 그건 우리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펠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운동량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날개 요소 이론이라고 많이 쓰는데, 저번 시간에 영어 약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블레이드 엘레먼트 모멘텀 티어리라고 해서 날개 요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하다 말았으니까 오늘 이거 끝낼 거고, 여기까지만 얘기 더 하려고요. 여기 뒷부분은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쓰거나 아니면은 사용되는 이론이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다 억지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2차원에서 한 내용의 3차원 확장이기 때문에 2차원 부분만 설명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동량 이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펠러가 돌아요. 운동량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프로펠러 저 뒤에 나가는 유동의 평균 속도를 책에서 뭐라고 썼죠? VA에다가 1 플러스 A2라고 썼네. 그 다음에 여기 단면은 면적은 A2. 그 다음에 애초에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오는 유동 속도는 VA.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 VA.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은 A0겠죠? 그런 얘기, A1이라고 썼네. 미안, 헷갈리겠다. A1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돌고 있을 때 그 프로펠러로 인해 생기는 원판, 디스크 모양 있잖아요. 그 디스크 영역을 지나는 유동의 평균 속도는 뭔가 VA에 대한 비율로 나오겠죠.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VA에다가 1 더하기 A0라고 돼 있고, 이 면적은 프로펠러로 인한 디스크 면적이죠. 4분의 파이 D제곱. 그거는 단면적 A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얘기는,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프로펠러를 거쳐서 가속이 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 유동이랑 나갈 때 유동이랑 서로의 속도 차이만 알면은 뭔가 얼마만큼의 반작용이 나왔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나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속도 재면 되죠. 여기도 재면 되잖아. 속도는 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A1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A2는? 뭐 속도를 열심히 다 재보면 알겠죠.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짓을 하느니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옛날에 제가 대학원 있을 때 하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요거 다 재려면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들어오는 유동 다 재가지고 얘가 또 요거에 비해서 뭐 압력 영향은 안 받아야 되고 뭐 등등 되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추가로 당연한 얘기지만 VA보다 1 플러스 A2가 큽니다. 뒤로 나간 유동이 더 빠르겠죠. 들어오는 애보다. 그래야 얘가 반작용으로 물을 밀어냈으니까 반작용으로 앞으로 프로펠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얘가 얘보다 커요.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질량 보존 때문에 같아야 되잖아요, 항상. 얘는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A1하고 A2하고 관계가 A1이 항상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죠. 어쨌든 얘는 근데 오다 보면은 프로펠러를 거치겠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더 큰 데에서 유동이 프로펠러를 지나면서 가속이 돼서 좁아져서 나가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러면 우리가 A1하고 A2는 알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얘는 확실히 알잖아 우리가. 프로펠러의 디스크 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속도야 뭐 요거 한 군데씩 쟀다고 쳐요. 속도는 알아도 여기에서 면적은 쟤를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검사체적 컨트롤 볼륨을 배웠을 텐데 컨트롤 볼륨에서 중요한 거는 유동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에요. 부피 기준으로. 부피 기준으로 나가는 순간적인 부피의 유량.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는 어쨌든 들어온 애니까 이 식이랑 똑같아야겠죠. 들어온 속도 곱하기 면적. 들어온 그러면 부피 기준으로 들어온 시간당 들어온 부피가 되겠죠. 프로펠러를 지나는 유동도 유량이 이렇게 나올 거고 저기 뒤에서의 유량도 같아야겠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얘를 뭐 중간에 이렇게 벽 타고 나가는 애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저런 거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력은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근데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이 들어오는 애들이 가진 운동량이랑 나가는 애들이 가진 운동량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근데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잠깐만.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을 할 건데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러면 질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 곱하기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질량이 시간당 들어온 거. 부피 곱하기 밀도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질량의 시간 변화율이고 나머지 속도만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어떤 속도? 들어오는 속도랑 나가는 속도의 차이. 여기선 누가 앞에 붙었냐? 나간 속도, 들어오는 속도 차이. 바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줍시다. 얘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안에 걸리는 힘이랑 같다. 근데 힘은 누가 줬어요? 프로펠러가 줬네. 이렇게 T라고 해서 T랑 같다라는 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도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이 뭐랑 같다?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 그러면 인율이랑 같잖아요.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이 인율이랑 같잖아. 근데 여기서 또 인율을 파워를 가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T밖에 없네. 추력으로 전진 속도. 근데 프로펠러 추력 곱하기 전진 속도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펠러 기준에서 전진 속도는 뭐예요? 얘예요, 얘예요, 얘예요. 이거잖아요. 프로펠러 입장에서의 전진 속도. 그러니까 얘 곱하기 출력을 해준 게 에너지의 컨트롤 볼륨의 에너지 시간 변화율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2분의 1 책에 있는 식이에요. 이거는 질량 변화량 곱하기 들어온 나가는 운동 에너지, 들어온 운동 에너지 각각 제곱해서 빼줘야겠죠. 예제곱 빼기 예제곱. 그렇게 해서 책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이거 유도는 저번 시간에 했었으니까 따로 하진 않을게요. 아이씨, 그냥 좀 더 알아보기 쉽게는 써줄게. 그러니까 나가는 운동 에너지, 들어오는 운동 에너지 해주면 뭐랑 같다고요? 추력 곱하기 프로펠러 위치에서의 속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다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냐? A2는 2A0.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VA로 들어왔을 때 여기는 A0만큼 속도가 증가를 했어요. 프로펠러가 빨아들이는 도중에. 그 빨아들이는 게 완전히 발달되면은 뒤로 나갈 때 A2까지 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A2랑 A0는 무슨 관계냐? 운동량 보존이랑 에너지 보존을 가지고 풀었더니 2배 차이더라 라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운동량 이론을 해석할 때 핵심이에요. 요속 이식을 전개를 유도를 해내는 게 적어도 외우긴 해야겠죠. 그래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만 알아도 여기를 알겠네요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단면적 알아. 그럼 뭐가 나와요? 프로펠러가 낼 수 있는 이상적인 최대 속도가 나오겠죠. 최대 출력, 최대 에너지가 추력이 나오겠지. 근데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프로펠러가 해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했을 때 여기 책에 나온 프로펠러의 이상적 효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식을 쭉 써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몇 분 했지? 12분? 여기 이렇게 N자 비슷한데 꼴이 많이 내린 건 그리스 문자로 에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타가 원래 뭐 E나 Y에 이제 대응되는 옛날 그리스 문자예요. 그래서 대개는 E 대응으로 많이 쓰고 입실론도 있긴 한데 그리스 문자 중에. 하여튼 에타도 많이 써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대개 우리 저항 추진 분야에서 에타를 쓰는 경우는 효율을 쓸 때 에피션시 그때 E를 그냥 E라고 안 쓴 대신에 에타라고 많이 써요. 어떤 시스템의 효율이란 뜻입니다. 우선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냥 프로펠러가 어떤 추력을 발생한다고 해요. 추력을 발생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밖에서 크게 보면은 프로펠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뭐예요? 프로펠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요거 곱하기 왠지 이거 같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VA라는 속도가 쭉 가는데 거기에 프로펠러가 들어왔으니까 사실 프로펠러는 VA에 대해서 하는 게 진짜 일이 아닐까? 의미가 있는 일.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배에 달려서 가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프로펠러가 배에 달려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배 입장에서 배가 가는 속도는 뭐예요? 왠지 VA 같잖아. 근데 프로펠러가 하필이면 지가 운동을 하면서 물을 더 빨아들이죠.
조금 더 빨아들이니까 그로 인해서 프로펠러를 지나는 속도가 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거 네 앞에서 빨라지는 건 그건 네 사정이고 배 입장에서는 나는 VA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은 프로펠러가 T라는 추력을 발생해도 걔는 유효한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은 뭐냐? 프로펠러가 실제로 내는 의미 있는 일은 T 곱하기 VA가 돼야죠. 프로펠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맞아요. 프로펠러가 자기를 훑고 지나가는 물 속도는 얘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유효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지가 일을 하면서 빨아들인 속도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니 배 입장에서는 저건 필요 없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 하고 나는 이 속도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실제 프로펠러가 추력을 내더라도 걔는 요거에 대한 일이 돼야 돼라는 거죠. 이건 프로펠러 입장이고 얘는 배 입장인 거죠. 배. 얘는 프로펠러. 그래서 맞죠? 프로펠러가 자기가 난 이만큼 일을 했어라고 막 뿌듯했는데 배 입장에서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가 나한테 필요한 일은 배한테 필요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라고 해서 그 비율이에요. 그게 프로펠러의 이상적 효율이 됩니다. 이상적이라는 말은 이거 말고도 뭔가 더 문제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최대한 좋아봐야 이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걔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얘기가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S라는 거는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언제 배웠나? 개론 때 배웠나? 개론 때 제가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슬립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프로펠러 피치 배웠잖아요. 프로펠러 피치가 원래는 프로펠러 피치가 있으면 피치가 돈만큼 배가 앞으로 갈 것 같죠. 얘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프로펠러를 프로펠러가 아니라 나사못 같은 거 고체 속에서 얘를 돌리면은 얘가 딱 그 피치 따라서 움직인 만큼 한 바퀴 돌리면 딱 그만큼 갈 거예요. 피치만큼. 근데 우리는 지금 물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돌린다고 해서 진짜로 그 한 바퀴 가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보다 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주위가 물이니까 꼭 얘가 이렇게 싹 밀고 간다고 해서 그만큼 가는 게 아닌 거죠. 그 차이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실제 속도랑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만드는 전진 속도의 차이. 근데 여기서는 그 슬립을 뭐로만 이해를 했냐면은 유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직접 배가 가는 속도랑 프로펠러가 느끼는 속도의 차이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실제 느끼는 속도는 얘가 자기가 한 바퀴 돌 때 내가 피치를 따라서 초당 이만큼 전진을 해야 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슬립 입장에서. 프로펠러 입장에서는 얘가 자기가 한 바퀴 돌 때 자기 주위에 들어온 물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는 1초에 10바퀴를 돌면은 이 피치가 10번 전진한 만큼 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 속도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배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건 또 네 사정이고 나는 그냥 이 속도로 왔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슬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피치로 인해 가는 속도랑 피치로 인해 갈 걸로 기대되는 속도랑 실제 배의 속도랑의 차이. 그걸 슬립이라고 해서 개로도 이상적 효율을 나타내 줍니다.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요거씩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오겠죠. 아까 얘기한 게 슬립이라는 게 프로펠러 속도가 배 속도보다 빠른 걸로 느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라서 식을 전개해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자꾸 전화가 와 아까부터. 추력 부하계수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추력이잖아. 추력계수. 이건 쓸 필요도 없네. 여기 A0는 프로펠러 단면적이고 VA는 요거예요. 얘 속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전개를 해놓고 여기에다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슬립만 구하면은 실제 배를 운용을 하면서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기대되는 프로펠러 피치로부터 기대되는 전진 거리랑 실제 배의 전진 속도랑의 차이를 슬립이라고 한댔잖아요. 그 슬립만 구하면은 프로펠러에서 기대되는 추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배들 운영을 할 때 슬립을 기록을 하거든요. 배 그 운영할 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슬립이 얼마 난다 하는 것도 알아보긴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다 정리를 해주면은 에타 i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CT는 근데 또 실제 추력이니까 우리가 알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꼭 슬립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CT가 얼마일 때 거기에 대한 이상적인 효율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CT가 작을수록 이상 효율이 1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CT가 작을수록 CT가 0이면은 분모가 2니까 2분의 2는 1이잖아요. 근데 아까 에타가 뭐랬어요? 효율이랬잖아요. 효율은 커봐야 1인 거죠, 원래. 효율이니까. 그래서 효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좋긴 한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CT가 작아져야 된다. CT가 작아지면은 효율이 올라간다는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CT가 0이면은 프로펠러 추력이 0이란 뜻이잖아요. 프로펠러 추력이 0이면은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값을 프로펠러의 추력이 작을수록 가야 되는데 프로펠러 추력을 작게 하는 거 말고도 CT를 작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단면적을 키우거나 뭐 배속도를 키우는 건 현실상 문제가 있으니까 단면적을 키워도 CT는 좀 작아지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설계할 때 프로펠러 지름을 키울수록 이상적인 효율은 조금씩 증가를 해요. 프로펠러 지름을 키울수록. 그래서 설계가 가능한 프로펠러를 키우는 쪽으로 합니다. 물론 다른 데랑 간섭이 없어야겠죠. 그런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프로펠러 지름을 키우는 쪽으로 설계를 많이 한다라는 거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요. 종합 설계할 때 또 자세히 다룹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뭐 뒷부분 어쩌고 저쩌고 막 써져 있는데 이건 그냥 식 정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를 알 수 있냐 이제 알면은 아까 검은색으로 하자.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CT가 상당히 클 때 그러니까 실제로 CT가 뭐 0에 가까우면 좋다고 했는데 CT가 0은 말도 안 되고요. 이제 실제로는 상당히 크거든요, CT가. 그렇게 하면 얘가 되게 크면은 이거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언제? CT가 1보다 한참 클 때. 현실적으로 CT가 되게 클 때예요. 그럼 아까 CT가 클 때 CT식은 어떻게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프로펠러 설계가 정해져서 A0가 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VA가 되게 낮을 때 추력을 재보면 되죠. VA가 낮을 때 추력을 재면 CT가 1보다 한참 클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좋아하는 유효 동력이 다시 나옵니다. RVA겠죠? 배가 전진하는 속도 곱하기 저항. 근데 배가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려면 R하고 T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 배워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배가 일정한 속도로 가려면 R하고 T하고 서로 같은 크기여야 평형을 이뤄서 일정한 속도로 가겠죠. 맞나?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아 미안,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실제로 프로펠러 입장에서
하는 힘이랑 같아야겠죠. 이거 저번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배가 갈 때 필요한 동력이랑 프로펠러가 내는 동력이랑 서로 같아야 돼요. 둘의 힘이 같다고는 여기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프로펠러가 전진할 때 프로펠러 입장에서 내는 동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추진 동력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초반에. 추진 동력은 추력 곱하기 프로펠러가 실제로 느끼는 동력이죠. 걔하고 이제 얘하고 같다. 그게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얘를 어디서 구해요? 얘가 일로 가고 저게 일로 내려오면 되겠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복잡한 얘기가 나왔네. 이게 이제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실제로는 이상 효율만큼 프로펠러가 가동을 못 하잖아요. 이상적인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에타 i 대신에 에타 i에다가 뭔가 어느 정도 비율이 까진 거를 알파 다시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 대신 넣어요. 왜 알파 다시라고 썼지? 그냥 알파라고 쓰면 되는데. 책이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냥 알파라고 써요. 나도 헷갈리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에타 i 대신에 잠깐만 여기 에타 i 대신에 얘를 이제 집어 넣는 건데 근데 단순히 얘를 넣으면은 완전 이상적인 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까졌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준 거죠. 그렇게 돼 있었고 이제 얘를 여기에서 CT를 이제 다시 집어 넣어 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CT에 CT의 정의값 있잖아요. 뭐 T분 2분의 1 로 V제곱 여기 있네. 얘를 여기에 다시 집어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 복잡하네. 식 23인데. 어우, 쓸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A0는 프로펠러 지름이니까 알고 P2도 유효 동력이니까 뭐 미리 계산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배를 아까 되게 느린 속도에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착착 돌려보면은 알파 값이 얼마인지가 나온다라는 이제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알파를 알면은 알파 곱하기 에타 i 아까 쓴다 했잖아요. 현실적인 효율. 이거는 이상적인 효율이고 현실적인 효율은 알파 에타 i로 쓴다 했잖아요. 그럼 얘를 프로펠러 되게 느린 속도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거 값들을 알았을 때 알파를 구하고 그 알파를 여기에 집어넣고 에타 i는 원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를 알면은 프로펠러의 전체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이론에서 말이 좀 복잡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운동량 이론이 되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일 때 하는 거거든요. 실제 배는 있는데 해석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깔끔하진 못해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서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유동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뽑아먹을 수 있는 최대 효율 이상적인 최대 효율 정도는 계산이 된다. 걔는 뭘로 구한다? 프로펠러 슬립비로도 구할 수가 있다. 슬립비는 사실 실제 배를 운용할 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운동량 이론에서는 상당 부분이 실제 배 운용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업에서 여태까지 얘기 안 하던 게 갑자기 뿅 나와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세요. 슬립비라는 거를 알면은 이상 효율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여기 뒷부분은 딱히 요새는 잘 안 쓰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오히려 이 운동량 이론을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프로펠러 말고 터빈 있잖아요. 풍력발전 터빈 같은 거, 조류발전 터빈이나 그거는 딱 이 운동량 이론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터빈이 낼 수 있는 최대 효율이 나오거든요. 전기를 얼마나 뽑아먹을 수 있나? 그게 66점 몇 %인가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력발전 터빈을 설계할 때 이상 효율이 터빈은 이제 거꾸로 가겠죠. 유동이 여기서 오고 얘가 힘을 받아서 그걸로 지 날개를 돌리고 나머지 운동량을 잃은 유동을 뒤로 뱉거든요. 그런 터빈을 설계를 할 때는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 비율 대비 여기서 뽑아먹는 에너지 양이 있어서 그게 2차 방정식인가? 그거 해를 구하면 60 몇 퍼센트 나와요. 63인가 66인가. 그래서 터빈을 설계할 때 효율이 그거 이상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사기예요. 사실 60% 근처도 잘 못 가요. 설계가 힘들어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만 대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남았네. 오히려 오래 떠들었지?